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두드림의 김종환입니다. 반가워요. 여러분, 오늘은 사고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사고가 뭡니까? 우리는 생각하는 사고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사고의 사전적인 의미는 생각하고 궁리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깊은 사고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깊은 사고, 생각을 깊이 한다. 자, 여기 사진에서 보이듯이 여러분 모두가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의 동상이죠. 여러분, 생각을 깊이 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짧은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에 부딪혔을 때 생각을 깊게 하다 보면 지혜로운 생각이 나오고 또 그 지혜로운 생각으로 일을 처리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일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그때 깊은 사고를 하게 되면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한 일화를 바탕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춘추 전국시대의 초나라의 장왕의 이야기입니다. 장왕은 어느 날 왕궁에서 신하들과 잔치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자, 이게 장왕인데 너무나 기쁘게 신하들과 잔치를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왕궁에서 불이 꺼졌습니다. 자, 왜일까요? 그래서 어두워졌는데 장왕이 신하에게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냐? 왜 갑자기 불이 꺼진 것이냐? 예, 폐하, 바람이 세게 불어서 불이 꺼졌습니다. 그래서 왕궁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 다시 불을 켜도록 하여라. 그런데 갑자기 이제 후궁이 깍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아니나 다를까 후궁의 볼에 어떠한 신하가 뽀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장왕은 뭐? 어떤 놈이 내 후궁의 볼에 뽀뽀를 하였느냐? 감히 누가 어느 한전에? 그래서 후궁도 왕이시여, 그 자를 잡아서 엄한 벌을 내려야 됩니다. 어디서 감히 내 후궁의 볼에 뽀뽀를 하였는가? 누군지 잡아서 내가 벌을 내리겠노라. 왕이시여, 제가 그 신하의 갓근을 뜯어서 이제 그 신하는 갓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갓근을 하지 않은 자가 범인입니다. 그 자를 잡아서 엄한 벌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장왕은 화가 잔뜩 났어요. 근데 장왕은 다시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지, 이 자리는 신하들을 위한 잔치 자리야. 다시 불을 켰을 때 그 자를 보고 내가 엄한 벌을 내릴 수 있어. 그치만 이것은 신하들을 위한 잔치인데 내가 그 신하에게 벌을 내리게 된다면 이 잔치를 벌인 이유가 없다. 오늘날은 모두가 기뻐하는 날인데 그래, 나도 술을 마시면 실수할 때가 있었는데 그래, 이 신하들을 위한 잔치에 내가 벌을 내리면 안 되겠다. 자, 여봐라. 불을 켜지 말고 갓끈을 어서 풀어라. 갓끈을 풀지 않은 자는 내가 엄한 벌을 내리겠다. 갓끈을 다 풀고 그때 다시 불을 켜라. 자, 갓끈을 다 풀었느냐? 그러면 어서 불을 켜도록 하여라. 자, 이제 왕궁에 다시 불이 켜지고 신하들은 갓끈을 다 푼 상태로 다시
그 잔치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왕궁 잔치가 마무리되고 그 후 3년이 흘렀습니다. 3년 후에 진나라 군대가 초나라에 쳐들어오게 된 겁니다. 진나라 군대는 아주 막강한 군사들을 거닐고 초나라에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기세가 너무 등등해서 그 기세를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장왕은 아니 이럴 수가, 진나라가 갑자기 쳐들어와서 우리 초나라를 공격을 한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아, 이제 우리 초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것인가? 어떡하지? 하고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장군이 왕이시여, 제가 앞장서서 저 진나라 군대와 싸워서 승리하겠습니다. 왕은 갑작스러운 장군의 말에 야, 진나라 군대가 정말 막강한 군대를 거닐고 오고 있는데 너가 앞장서서 싸워서 승리하는 게 가능하겠느냐? 네, 제가 앞장서서 목숨을 다해서 이 초나라를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그 장군이 앞장을 서서 그 초나라 군대를 이끌고 진나라와 전쟁을 벌입니다. 장군이 목숨을 다해서 그 초나라를 지키겠다는 다짐으로 싸우니까 진나라 군대가 그 기세에 눌려서 정말 목숨을 걸고 오는 초나라의 군대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나라와의 전쟁에서 초나라가 승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초나라를 승리로 이끈 장군이 다시 왕 앞에 섰습니다. 장왕은 그 장군에게 야, 네가 우리 나라를 승리로 이끌었다. 정말 장하구나. 내가 너에게 큰 상을 베풀리다. 아닙니다, 왕이시여.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아니, 왜 그러느냐? 너는 군대를 이끌고 목숨을 다해서 진나라와 싸웠는데 우리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었다. 왜 너를 죽여달라고 하냐? 왕이시여, 저는 3년 전에 왕궁에서 잔치를 베풀 때 제가 술을 마시고 눈이 뒤집혀서 후궁볼에 뽀뽀를 한 신하가 저였습니다. 왕이시여, 저는 그 자리에서 죽어야 마땅할 사람이었는데 왕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제 목숨을 살려주신 왕의 은혜를 그때부터 보답하고자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하늘이 이번에 기회를 내려주셔서 제 목숨을 다해서 진나라와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제 사명을 다했으니 이제 저는 죽어도 마땅합니다. 야, 정말 고맙네. 자네가 우리나라를 살리고 내 목숨을 구해주어서 정말 고맙다. 여러분, 장왕은 그 왕궁 잔치에서 그 신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자, 장왕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장왕의 깊은 사고가 한 신하를 살리고 3년 뒤에 진나라가 막강한 군대를 거닐고 쳐들어왔는데 그 신하는 왕의 은혜를 보답하고자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진나라와 싸워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장왕의 깊은 사고가 한 나라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장왕은 자신의 감정, 자신이 처음에 올라왔던 1차적인 사고를 믿지 않고 생각을 한 번 더 해봤습니다. 그래, 이 잔치는 신하를 위한 잔치인데 내가 여기서 그 신하에게 엄한 벌을 내린다. 그것은 말이 안 되지. 그래, 이 잔치는 기뻐할 잔치이다. 그래서 그 신하를 벌을 내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그 잔치를 기쁘게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신하의 목숨을 살려준 대가로
그 신하가 장군이 되어서 그 진나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깊은 사고를 통해 이런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정말 깊은 사고를 통해 이런 행복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초나라 장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온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전령지연이라는 말인데 각근을 끊고 즐기는 연회를 뜻합니다. 이 뜻은 잘못을 관대하게 용서해주거나 어려운 일에서 구해주면 반드시 보답이 따른다는 뜻입니다. 장왕의 지혜로 장왕의 깊은 사고로 말미암아 한나라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결과를 말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 깊은 사고를 통해 지혜를 얻고 이 전령지연이라는 사자성어와 같이 그런 지혜를 통해서 삶의 교훈을 얻고 또 정말 깊은 사고를 통해 여러분의 인생이 밝아지는 결과를 맛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연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